대한민국 7년 1925년 주요 사건 3월 11일 사건 상해 임시정원에서 임시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심판서를 발표함. 주요 내용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서 주문 1.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사실 및 지유 대한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정원에서 통과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에 의거하여 그 위법 사실을 조사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민국 6년 12월 22일자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 앞으로 보낸 공문, 동 6년 12월 22일자로 국무원 각 위 회람으로 송부된 임시대통령 공문, 동 6년 7월 3일에 발신한 구미위원부 통신부 특별통신, 동 7년 1월 28일에 발신한 구미위원부 통신 특별호, 동 7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에게 송부한 서신 등 이승만은 외교를 핑계 삼아 직무지를 떠나 5년간 먼 외국에 머물면서 나라의 어려운 상황 수습과 독립운동에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만들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민심을 분열시켰다. 또한 정부의 행정을 방해하고 국고 수입을 막았으며 의정원의 권위를 무시하여 의결사항을 부인했다. 심지어 정부의 행정과 재정을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따라 의정원의 선거로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며 한성조직 개통을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헌법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독립운동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법의 권위를 보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순국선열들이 눈을 감을 수 없고 충성스럽고 용감한 이들의 소망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대한민국 7년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장 나창원, 동위원 곽헌, 동위원 최원계, 동위원 김연구, 동위원 최석순. 이유 필소유 공보 3월 13일 상해 사건 제13회 임시정원에서 가결된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 결의안. 주요 내용 주문 1. 본원은 임시헌법 제22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의함. 이유 임시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서약 및 동 제39조를 위반함. 주 임시헌법 제39조 전문란은 일반 인민 앞에 성실한 마음과 힘으로써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고 민국 독립 및 내치외교를 완성하여 국민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고 또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할 것을 선서함. 증거 민국 6년 12월 22일부 전 재무총장 이시영 앞으로의 대통령 공첩에 의하면 하와이 교민의 인구세 징수를 중지하였음은 본 통령의 지위에 의하여 행한 바이니 위원 또는 단장을 힐책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또 본 통령은 하와이 민단장 및 부인 회장에게 대하여 상해로 납송할 공금을 전부 정지하고 다시 훈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를 범함. 증거 민국 6년 12월 22일부 전 재무총장 이시영 앞으로의 대통령 공첩에 의하면 태평양 동서로 구역을 나누어 극동 각지는 상해에서 관리하고 북미 각지는 워싱턴에서 관리하여 현상 유리체하에 각각 분담 진행하나 중대 사항은 상호 협의 후에 실행하라라고 했다. 동 공첩 내에 또 내지에서 수십만 원의 재정이 상해로 유입하였으나 정부에서 외교 사무를 위하여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극동에 산재하는 수백만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은 1원씩도 징수하지 못하고 미국령 교민에게 대하여서만 공납금을 납부케 함은 국법의 위반이라고 하는 논조로 논책함은 부당하다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을 산출한 헌법 및 임시정원을 부인한 것. 증거 민국 6년 12월 21일부 국무원 각 위 앞으로의 회람 공문에 의하면 의정원에서 어떠한 법률로 어떠한 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우리들은 모두 임시적인 편의로 방치할 것이나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로 한성에 모여 선포한 약법 제6조에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는 이를 적용함이라고 했다. 법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서는 한성 조직의 개통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이를 준수하지 말라고 하였다. 동공문 내에 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부가 성립될 때까지는 의정원은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음이라고 했다. 위의 이유에 의하여 현재 임시대통령의 불법 행동은 하루라도 묵인할 수 없으므로 본 의원들은 원법 제84조에 의거본 안을 제출함. 대한민국 7년 3월 13일 제안자 의원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재, 강경선, 나창원, 김연구, 인득산, 최원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주 초기 격동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192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임시 대통령 이승만의 탄핵,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상해 임시정원에서 남긴 공식 기록들을 통해서요. 당시 어떤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록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하죠. 네, 이 기록들을 보면요. 그냥 탄핵됐다는 사실만 아는 것과는 또 다르게 당시 임시정부가 진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대한민국 7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925년 3월 11일자 문서입니다. 임시 대통령 이승만 심판서, 이 내용부터 한번 보죠. 네, 심판서. 이 문서의 결론, 그러니까 주문은 아주 명료합니다. 딱 한 줄.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면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위법 사실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핵심만 좀 추려보면 첫째는 외교를 핑계로 5년이나 직무지를 떠나 있었다는 거. 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그렇죠. 당시 상황에서 5년은 정말. 둘째는 독립운동에 뭐랄까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성의 부족. 그리고 셋째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또 민심을 분열시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임시정부라는 조직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 행위로 본 거군요. 아, 맞아요. 특히 막 세워진 조직한테는 이런 내부 균열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심판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직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외교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점들이죠? 예를 들면 정부의 행정이나 재정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결정 불복. 이것도 심각한데요? 네, 심지어는 임시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행위까지 거론이 됩니다. 와, 헌법 자체를요? 그건 정말. 그렇죠. 그래서 심판서에 이런 구절까지 나와요. 국정을 방해하고 헌법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독립운동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와, 표현이 굉장히 단호하네요. 당시 임시정원의 그 절박한 위기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대로 드러나죠. 이 심판서에는 나창원 위원장 포함해서 총 5명의 위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네요. 3월 13일에는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 넘기기로 결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탄핵 이유랑 근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크게 3가지 사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임시헌법 제39조에 나오는 취임 선서 위반. 취임 선성 위반. 네, 둘째는 제11조 위반. 이게 아마 정부 조직이나 권한 관련된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임시헌법과 임시의정원 그 자체를 부인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아까 심판서에서도 나왔던 그 헌법 부정 문제군요. 구체적인 증거들도 제시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걸 보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문을 통해서 저 멀리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한테 부과된 인구세 징수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아, 재정 문제에 개입한 거네요. 그렇죠. 또 행정구역을 태평양 동서로 나누자 이런 언급을 한 것도 증거로 포함됐고요. 근데 특히 민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임시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 건데요. 한성정부 계승 문제입니다. 아, 국내에서 세워진 정부의 맥을 잇는다는 그 상징성. 네, 바로 그겁니다. 임시정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조직의 계통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이를 준수하지 말라라는 식의 언급을 한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됩니다. 아,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서 임시정부의 어떤 법적인 근간, 그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네요, 정말. 이 결의안에는 보니까 곽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네, 1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당시 임시의정원 안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또 꽤 광범위하게 논의됐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기록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 최고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왜 탄핵이라는 어찌 보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네, 그냥 탄핵되었다라는 그 사실 너머에 숨겨진 당시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복잡했던 갈등들,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기대, 또 그 책임의 무게, 신생 정부의 정통성과
운영 원칙을 둘러싼 그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보가 아마 여러분께는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근대사의 한 단면,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이랄까 그런 걸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뭐랄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뽑아준 그 시스템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기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조직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리더십의 책임과 권한, 그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